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은 최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가 앓고 있을 만큼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의 환자 수가 급증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아직 그 발생 원인을 모르는데 그 기전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2형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의 발생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나이가 드는 것, 스트레스, 다양한 약물들이 당뇨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하지 않더라도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의 경우에도 당뇨병 발생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높은데요. 만약 직계가족 중 당뇨병이 있다면 확실히 위험이 증가하므로 당뇨병은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병에 속합니다. 하지만 유전병이라고 하면 유전자를 받으면 모두 당뇨병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유전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뇨병은 무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건강검진 체계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 무증상으로 검진 혹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우연한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한 다음, 소변량이 많아지는 다뇨, 기운이 없고 식사가 증가하는 다식 등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증상은 혈당이 최소 200이 넘는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외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남들보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원인 모를 피로감, 시력 감퇴,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복혈당은 당뇨병 진단 기준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당뇨병 시작의 신호가 되기도 하며 당뇨병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공복혈당 수치는 70에서 100dl당 밀리그램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dl당 밀리그램은 공복혈당장애,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후 200dl당 밀리그램이 넘는 경우 내당능 장애,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4인 경우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공복혈당, 당부와 2시간 뒤 혈당, 무작위 혈당 등이 이용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등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위, 즉 아무 때나 측정된 혈당이 200이 넘는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무증상인 경우는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당이 126이 넘거나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후 2시간 뒤 측정한 혈당이 200이 넘거나 3개월 평균 혈당을 대변하는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는 경우 중 2개 이상 해당이 되는 경우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 수 있는 당뇨병 1형은 5년 뒤부터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반적 당뇨병 유형인 2형은 발견 당시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단 직후부터 합병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합병증에는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당뇨병성 케톤산증, 저혈당 등이 있습니다. 인슐린 혹은 혈당 강화제를 중단하거나 혹은 지속해서 고혈당이 유지되는 탈수 상태로 의식 저하 등이 일어나는 게 고삼투압성 고혈당 혹은 케톤산증이고
저혈당은 약제를 조절하는 중 혹은 식사량의 감소 등으로 하여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응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성합병증을 막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자가 혈당을 측정하면서 나의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규칙적이고 적정한 운동은 혈당 조절 및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운동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환자 개인별로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참가해야 할 운동은 무엇인가 등을 미리 알아야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시기는 비만한 환자이고 식사요법만 하는 경우라면 식전과 식후 어느 때나 해도 상관없는데요.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운동하기 전 혈당치가 100dl당 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운동 전에 간식을 약간 먹는 것이 좋고 인슐린을 맞고 난 경우라면 최소한 1시간 후에 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좋습니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는 눈, 콩팥, 신경, 심장혈관, 뇌혈관, 말초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신에 다 당뇨병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 중 특히 대혈관 합병증, 즉 뇌졸중,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은 많게는 정상인보다 5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망막증, 백내장, 시력 손실 등의 눈 합병증, 단백뇨, 말초 부종, 투석 등 신장 합병증, 저림, 통증 등 신경 손상 등도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완치는 완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식사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아무 때나 먹어가면서 혈당 조절이 가능한 것을 완치라고 한다면 완치는 불가능한데요. 질환의 특성이 이러하기에 당뇨병은 완치라는 개념보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당뇨병 관리법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2형 당뇨병은 과반수가 체중 과다이므로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이 필요하며 이를 엄격하게 시행돼도 혈당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약물요법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또한 만성합병증 중 심뇌혈관계 합병증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적정 체중, 혈압, 고지혈증, 금연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치료는 지속적인 자가혈당 측정,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위험인자 관리 등을 모두 조화롭게 의사 환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은 열량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류, 단백질류를 먼저 섭취하면 적은 열량으로 포만감을 일찍 유발해 전체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또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느려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은 한국인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식생활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일 섭취의 에너지를 아는 것인데요. 일일 섭취의 에너지는 당뇨인이 유지해야 할 표준 체중과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절한 표준 체중을 알고 섭취해야 하는 음식의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 섭취량에 맞추어 식품군, 즉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의 식품 교환표를 활용하여 하루에 정해진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품 교환표는 대한당뇨병학회 일반인을 위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에게 교육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평상시 설탕 등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을 유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설탕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단 음식은 당뇨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단 당뇨병 환자에서는 설탕, 꿀과 같은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으로서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과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당뇨병 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나요? 아닙니다. 당뇨병 약으로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콩팥이 약한 경우에는 투여 중인 약제의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약으로 콩팥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약제 관련은 전문의와 지속적인 상담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젊을 때 제2형 당뇨병이 생기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뇨병 발병 원인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지 않지만 치료에 있어서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젊은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젊은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크고 더 치명적인 만큼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혈당이 조절되는 경우 당뇨병이 완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과다한 열량을 섭취해 체중과 혈당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당뇨병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